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테라폼 스터디 4주차 때 했던 스테이트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 자리에서 나온 내용은 저의 블로그에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제 코드도 저의 깃허브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영상에서 보게 된 실습 자료들은 저의 깃허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라폼 스테이트는 개인적으로 역등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등성부터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역등성은 수학에서 나온 용어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연산을 하더라도 이 연산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걸 역등성이라고 하는데요. 테라폼 코드에 그대로 비유를 하면 저희가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테라폼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테라폼 어플라이, 즉 테라폼을 실행을 하게 되면 EC2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겠죠. 이후에 테라폼을 다시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EC2 인스턴스를 삭제를 해서 다시 만들까요? 이제 답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No change라고 하는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요. 그 이유는 이제 테라폼은 역등성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역등성 실습을 해볼 건데요. 역등성 실습은 저의 깃허브에 공개되어 있는 스테이트 폴더를 사용할 겁니다. 이 스테이트에 step 2 VPC를 사용할 건데요. 이제 이 코드를 잠깐 설명드리면 단순히 이제 VPC를 만드는 코드고요. VPC CIDR은 테라폼 변수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variables.tf 파일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CIDR을 VPC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변수 값은 tf-vars 파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초기화를 했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먼저 테라폼 이닛을 해야겠죠. 그래서 테라폼 이닛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테라폼 어플라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테라폼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현재 테라폼으로 VPC에 생성한 적 없기 때문에 create 작업이 실행이 됩니다. X를 누르게 되면 VPC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VPC를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그래서 VPC에 가셔서 조회를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테라폼 VPC라는 태그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생성이 되었네요. 이 상태에서 테라폼 어플라이를 다시 실행해 볼게요. 다시 실행을 하면 테라폼은 역등성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no change라고 뜨죠. 즉 여러 번 저희가 테라폼 실행하게 됐더라도 테라폼은 기존의 리소스, 즉 테라폼을 한번 생성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재생성하지 않습니다. 테라폼은 어떻게 역등성을 보장할까요? 오늘 주제인 스테이트가 역등성을 보장을 해줍니다. 스테이트는 저희가 테라폼 어플라이로 실행한 리소스들 있죠. 그 리소스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기존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플라이 이후에 테라폼 업데이트 스테이트를 해서 이 스테이트에 저희가 반영한 리소스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스테이트 파일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 아까 VPC를 배포를 했죠. 그래서 파일 목록을 한번 봐보세요. 파일 목록을 봐보면 테라폼 tf state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었을 겁니다. 이게 이 파일이 저희가 말하는 state예요. 그래서 tf state 내용을 보시면 JSON 포맷으로 되어 있어요. JSON 포맷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배포한 VPC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테이트는 테라폼 도구마다 관리 방법이 다릅니다. 저희는 테라폼 CLI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CLI가 관리하는 TF 스테이트를 본 거고요.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나 테라폼 클라우드 등의 다른 도구는 또 스테이트를 다르게 관리합니다. 저도 아직 사용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관리하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테라폼은 스테이트를 관리함으로써 역등성을 보장한다. 이걸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이트 조회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테이트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조회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JSON, 아까 보셨던 이 JSON 포맷을 전부 다 필드를 까보면서 직접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리소스가 많아질수록 JSON 필드도 많아져서 분석하기 매우 불편해요. 그럴 때는 이제 테라폼에서 제공해주는 스테이트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명령어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개만 소개하려고 해요. 스테이트 리스트, 그 다음 스테이트 쇼 이 명령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테이트 리스트는 말 그대로 스테이트 목록을 조회하게 됩니다. 현재 아까는 VPC 리소스 한 개만 생성했기 때문에 스테이트가 한 개만 보이게 돼요. 한번 직접 실습해 볼게요. 테라폼 스테이트 명령을 사용하려면 스테이트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저희는 테라폼 CLI를 사용하기 때문에 테라폼 tf 스테이트 파일이 있습니다. 이게 있다는 전제 하에 테라폼 스테이트 명령을 사용할 수 있어요. 테라폼 스테이트 그 다음에 리스트를 치시면 이 AWS VPC 메인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이미 이 VPC를 반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정보가 이 스테이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name 있죠? AWS VPC 그리고 name 이 정보를 그대로 파싱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 값을 보고 싶다. 이 스테이트의 값을 보고 싶다 하면 스테이트 쇼 그리고 스테이트를 그대로 붙여넣으시면 돼요. 붙여넣으시면 이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이 정보는 결국은 이 JSON 포맷에 있는 이 값들 있죠. 이 값들을 예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은 AWS VPC의 실제 정보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발표자에 있었던 스테이트 리스트, 그 다음에 스테이트 쇼입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 주제입니다. 스테이트와 테라폼 작업 연영도인데요. 테라폼 작업이라는 의미는 이 코드에 있는 리소스를 대상에 반영할 때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리소스를 수정하거나 리소스를 삭제하는 이 세 가지 작업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선택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가 왜 영향을 미치냐면 지금 보신 것처럼 테라폼은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 실제 대상에 대한 리소스 정보, 저희는 VPC나 EC2 이런 것들이겠죠. 이 정보와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 비교하는 과정을 이제 리프레쉬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교를 해서 아까 말했던 이 생성할지, 수정할지, 삭제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에 대한 거를 이제 화면에 보여주고 저희가 작업을 해도 된다. S라는 입력 프롬프트를 하게 되면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는 작업에 영향도를 끼친다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제가 시나리오를 좀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스테이트가 없을 때입니다. 스테이트가 없다는 의미는 테라폼으로 한 번도 이 코드를 반영한 적이 없다라는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라폼은 스테이트가 없다면 바로 생성을 하겠죠, 리소스를. 그런데 이제 리소스 생성할 때 여러 가지 또 케이스가 있어요. VPC처럼 유일하지 않는 VPC는 생성을 할 수 있는데 버킷 같은 S3 버킷 같은 유일한 리소스는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아까 진행했던 VPC를 먼저 실행해 볼게요. VPC를 저희가 테스트하려면 지금 VPC를 생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트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 정보를 저희가 날려야 되는데요. 날리는 거는 그냥 파일 이름을 바꿀게요. 스테이트를 terraform tf state 그리고 tmp라고 바꿀게요. 바꾸게 되면 이제 tf state가 없기 때문에 테라폼에서는 스테이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테라폼 어플라이를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상태 파일이 없는 스테이트 파일이 없는 상태에서 날리게 되면 스테이트가 없기 때문에 VPC를 생성하겠습니다 라는 작업이 결정이 됐네요. S를 누르게 되면 잘 생성이 되었고요. AWS 확인하면 이전에 생성했던 VPC와 그 다음에 지금 생성했던 VPC 총 2개가 있죠. 잘 생성이 되었습니다. 삭제를 일단 할게요. 삭제하려면 방금 생성했던 VPC를 삭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옮겼던 tmp 파일을 다시 terraform tf state로 이름 바꾸고 terraform 디스토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보시면 여기 reference state라고 보여요. 제가 아까 발표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건데 현재 스테이트 정보, 리소스 정보와 실제 대상의 리소스 정보를 비교를 한다고 했는데 이 과정이 지금 여기 보이네요. refreshing state.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 보여드린 거고 다시 S를 하게 되면 이전에 생성했던 vpc를 삭제를 하겠죠. 그래서 새로 고치하면 vpc가 전부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vpc는 유일하지 않는 리소스에서 이렇게 실행이 된 거고요. 버킷은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저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텝 1 버킷이라는 예제가 있고요. 여기로 가볼게요. 여기는 이제 버킷을 생성하는 테라폼 코드가 있고 버킷의 네임은 테라폼 변수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화를 tf-pars로 파일로 했고요. 저는 이제 스터디 이름을 따서 버킷을 이름을 결정을 했습니다. 테라폼 이닛을 실행해서 테라폼 일단 초기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라폼 어플라이를 눌러서 작업을 볼게요. 일단 스테이트가 지금 없기 때문에 create라는 작업이 결정이 됐고 S를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 버킷이 잘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테라폼 어플라이를 다시 입력을 하게 되면 스테이트와 그리고 실제 버킷의 정보가 일치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하지 않는 노체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즉 명등성이 보장이 된 거고요. 여기서 아까 vpc처럼 스테이트 파일을 삭제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삭제를 직접 하는 것보다 파일 이름을 바꿀게요. tmp로 바꿨고요. 여기서 테라폼 어플라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스테이트에 버킷 리소스 정보가 없기 때문에 create라는 작업이 결정이 됐고 여기서 S를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버킷은 유일해야 되는 리소스이기 때문에 생성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버킷이 이미 존재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리소스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이제 아까 만들었던 스테이트를 복원해서 삭제를 할게요. 아까는 state.tmp tmp를 스테이트로 바꾸고요. 테라폼 디스트로이로 버킷을 삭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삭제가 잘 되었네요. 현업에서는 지금처럼 뭔가 해결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 대상에 있는 리소스 정보를 스테이트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테라폼 임포트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제 테라폼으로 생성하지 않았던 리소스를 이제 테라폼으로 관리하겠다. 그럴 때 사용을 하고요. 그때 테라폼 임포트라는 저희가 명령을 사용하셔서 스테이트로 리소스 정보를 스테이트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스텝 1 버킷 예제를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버킷을 생성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 파일과 버킷이 생성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스테이트를 날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백업을 하기 위해서 확장자만 바꿀게요. tmp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현재 스테이트 파일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테라폼 어플라이 하게 되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버킷은 유일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름 중복 생성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때 이제 스테이트 기존에 있던 버킷을 저희 스테이트로 가져야 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테라폼 임포트예요. 임포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사용 도움말이 나와요. 그런데 뭔가 사용 도움말이 불편하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성으로 명령 사용법 알려드리면 테라폼 임포트 그 다음에 테라폼 코드에 블럭 라벨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그 리소스 타입이고 두 번째는 블럭 네임인데 이걸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구분자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블럭 라벨을 두 개 다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별값이 필요한데요. 이건 리소스 종류와 달라요. 버킷은 보니까 이 버킷 이름이 식별값이더라고요. 왜냐면 유일하니까. 그래서 이 버킷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테라폼 임포트를 하게 되면 지금 뭔가 successful이 떴죠. 즉 AWS 실제 버킷 정보를 스테이트로 지금 가져온 걸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테라폼 tf state라는 파일, 스테이트가 파일이 생성이 되었고요. 이걸 보시면 현재 버킷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스테이트로 가져왔습니다. JSON 포맷으로요. 잘 가져왔더라면 저희가 테라폼 어플라이를 하더라도 역등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no change가 뜨고요. 그 다음에 테라폼 디스토리를 하게 되면 버킷이 삭제되겠죠. 네, 버킷이 삭제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버킷 목록을 가보면 네, 삭제가 되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사용했던 테라폼 임포트를 보시면 여기선 VPC 예를 들었어요. 테라폼 코드와 그 다음에 실제 대상의 리소스 정보를 잘 조합을 해서 테라폼 임포트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스테이트 파일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사용 방법은 이제 식별값이 필요하다 라는 걸 저희가 직접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라폼 임포트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스테이트가 없을 때였는데 스테이트가 있다면 두 가지로 구분할 것 같아요. 현재 스테이트와 그 다음 실제 리소스 정보가 같다면 역등성 보장이 되기 때문에 no change가 뜰 거예요. 그런데 뭔가 차이가 있다면 뭐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재생성하거나 이런 작업을 테라폼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는 저희가 테라폼 플랜을 통해서 작업을 확인하고 직접 어플라이를 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사람과 협업할 때 어떻게 스테이트를 관리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리모트 스테이트라고 불리는데 이 스테이트를 공유 공간에 저장을 해서 여러 사람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말해요. 그래서 스테이트가 로컬 PC에 있는 게 아니라 원격에 있다. 그래서 리모트 스테이트라고 부르고요. 이 스테이트가 공유되어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아까 봤죠. 스테이트가 이 테라폼 작업에 대한 결정 영향도가 있기 때문에 각각 스테이트를 따로따로 가지고 있으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최악의 상태는 저희가 이 인프라가 아예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서로 작업할 때 모두 동일한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 공간에 스테이트를 안전하게 서로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스테이트를 원격에 저장하는 걸 설정하냐? 그 설정이 바로 백엔드입니다. 테라폼 백엔드라고 부르고요. 스테이트를 어디에서 저장할지 설정하는 블럭입니다. 디폴트로는 로컬입니다. 저희가 계속 어플라이 실습을 했잖아요. 테라폼 어플라이 실습했는데 저희가 아무런 백엔드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테라폼을 실행했던 로컬 PC에 스테이트가 저장되었습니다. 로컬이 아니라 원격에 저장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코드처럼 백엔드 블럭에 어디에 저장할지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S3가 있습니다. S3를 설정할 때는 이 버킷 이름,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 파일 이름, 마지막으로 리전, 기타 등등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테라폼 스테이트는 이 버킷에 계속 저장이 됩니다. 이제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예제 코드는 스테이트 폴더에 스텝 3 리모트 백엔드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폴더가 있고요. 이 폴더를 전부 다 저희가 사용할 거예요.
저희는 스테이트를 S3에 저장하기로 했으니까 먼저 S3부터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S3를 지금 S3 백엔드라는 폴더 안에서 저희 테라폼 어플을 하게 되면 S3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코드 잠깐 소개드리면 S3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옵션이긴 하지만 이 S3 버저닝을 확성하게 되면 누가 실수로 테라폼 스테이트를 삭제하더라도 저희가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저닝을 지금 활성화하는 상태예요. 그 버킷 이름은 이 변수로 바꾸고요. 이 변수 초기화는 tf parse 파일로 초기화합니다. 테라폼 init으로 테라폼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테라폼 apply를 실행을 해서 버킷을 생성을 해볼게요. 버킷을 생성을 하면 이제 잘 생성이 되었고요. 실제 가보시면 네, 테라폼 리모트 백엔드라고 제가 설정한 이름대로 버킷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로퍼티스 가보시면 제가 버저닝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버저닝이 enabled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VPC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VPC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VPC는 저희가 계속 실행했던 VPC를 만드는 코드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provider.tf 가보시면 이 테라폼 블럭 안에 백엔드 블럭이 있습니다. 스테이트 파일을 S3에 저장하겠다라는 설정이 있고요. 방금 저희가 생성했던 버킷 이름을 저는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는 이제 이 경로에 저장이 될 거예요라고 이제 설정해줬죠. 그리고 이 다이너모 DB는 좀 더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 주석 처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테라폼 이닛을 하시면 됩니다. 이닛이 성공하면 저희 그 백엔드 설정이 잘 먹힌 거예요. 그래서 successfully가 안 뜨면 뭔가 오타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라폼 apply로 VPC를 만들어 볼게요. VPC를 만들면 VPC 잘 생성이 되었고, 차이점이라면 저희 아까 계속 실습했던 결과를 좀 복기를 하면 테라폼 tf state라는 파일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그 파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S3 백엔드 설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S3에 저희가 직접 가보면 돼요. S3에 가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 경로가 나오는데, 이 경로는 여기 백엔드 키랑 동일합니다. 테라폼 스테이트 테스트에 제가 저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테라폼 tf 스테이트 파일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저희 VPC에 대한 스테이트 정보가 이 S3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A 사용자, B 사용자가 우연히 동시에 테라폼 어플라이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동시에 작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동시에 업데이트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불안정하게 스테이트가 저장이 되겠죠.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한 명만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락킹이라고 합니다. 락킹이 걸려 있으면 스테이트 수정은 한 명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A 사용자가 이제 락킹을 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락킹이 안 됐을 경우에 자기가 락킹 건 다음에 스테이트를 수정을 해요. 이와 동시에 B 사용자가 스테이트를 이제 수정하려고 하는데 락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이 대기는 A 사용자가 언락킹 해줄 때까지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락킹으로 안전하게 스테이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락킹은 이제 테라폼 백엔드에 따라 달라요. 어떤 백엔드는 자동으로 해준 백엔드가 있고, S3처럼 이제 S3는 락킹을 지원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를 해야 되는데 많이 사용하는 보조가 다이너모DB입니다. 다이너모DB는 AWS Managed Key Value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이 Managed 데이터베이스에서 락킹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보조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아까 설정했던 백엔드 S3 보시면 다이너모 테이블이 있을 텐데 이 다음에 테이블이 실제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까 주석을 해놓은 거고요. 이 다이너모 DB를 생성해 볼게요. 예제는 여기 스텝 3 리모트 백엔드에 다이너모 DB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동을 해서 테라폼 어플라이 해볼게요. 이제 하기 전에 코드를 잠깐 보면 다이너모 DB는 저희가 테이블을 만드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테이블 이름과 그리고 테이블 안에 있는 키 밸류라고 했죠. 키를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 이 키에 대한 속성을 어트리뷰트라는 아규먼트로 이제 정의를 해준 겁니다. 사실 이거는 아직 찾아보지 않았는데 아마 스트링인 것 같아요. 이제 스트링 타입의 키를 생성하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너모 DB를 저희가 생성을 해볼게요. 테라폼 이닛부터 해야죠. 테라폼 이닛으로 해서 테라폼 초기화하고 그다음에 테라폼 어플라이를 눌러서 다이너모 DB를 생성해 볼게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잘 생성이 되었고요. AWS 콘솔에서 다이너모 DB가 생성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 테이블 가면 저희가 테라폼 코드에서 만든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티션 키, .id, 그리고 s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키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다이너모 DB랑 잘 연결됐다면 다이너모 콘솔에서 테이블스, explore items, 그리고 테이블을 선택을 하면 테라폼 락이라는 테이블을 선택을 하게 되면 테라폼이 초기화하면서 만든 하나의 아이템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테라폼을 작업할 때 락킹 아이템이 하나 더 만들어질 거예요. 그걸 이제 실습을 해볼 거예요. 저희가 아까 S3에 잘 저장이 되었는지 BPC를 만들었었죠. 이제 그걸 삭제를 해볼게요. 테라폼 디스토리를 삭제를 명령을 날리게 되면 삭제를 하겠습니다. 디스토리 작업이 결정이 됐고 이제 S를 누르면 삭제가 되겠죠. 이때 좀 재빠르게 Alt+을 해서 이 새로 고침하면 락킹 키가 보일 거예요. 벌써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소를 하면 컨트롤 C 눌렀습니다. 취소를 하면 락킹이 또 제거가 되겠죠. 아마 아까 봤던 이 락킹에 관련된 아이템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할 때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읽기만 할 때는 아마 사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좀 공식 문서를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락킹에 관련 필드가 생긴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테라폼 디스토리를 해서 삭제를 진짜 해볼게요. 삭제를 하면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가볼게요. 이제 락킹은 작업이 끝났으니까 사라졌고요. 필드가 실제 스테이트를 가면 이제 업데이트 날짜가 지금 18시 5분이니까 18시 5분으로 라스트 업데이트 되면 되겠죠. 18시 5분에 거의 근사치네요. 그래서 스테이트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실습이 다 끝나고 기존에 생성했던 다이너모 DB랑 버킷도 삭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삭제를 하려면 먼저 다이너모 DB에 가서 테라폼 데스토리로 삭제해 주세요. 그러면 다이너모 DB도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태를 저장했던 리모트 스테이트를 저장했던 버킷도 삭제를 해야 돼요. S3 백엔드라는 폴더에 가신 다음에 테라폼 디스토리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할 거예요. 버킷을 삭제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버킷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스테이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동으로 비워줘야 돼요. 그래서 empty 가서 버킷을 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테라폼 디스토리를 해주시면
삭제가 잘 됩니다.